안녕하세요. 전직지원 컨설턴트 최윤규입니다. 베이비 부모 행복한 미래를 위한 생애 설계. 오늘은 제7강 베이비 부모 우리 뭐하고 놀았지? 라는 제목으로 생애 설계 6대 영역 중 여가와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가 하면 바로 떠오르는 단어가 놀다입니다. 그런데 놀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죠. 예컨대 학생이라면 공부 안 하고 쌈박질만 하거나 사고나 친다, 또는 여학생의 경우 껌 좀 씹었다는 이미지가 떠오르고, 성인이라면 백수나 실업자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놀다에는 이와 같이 부정적인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사나운 개 두 마리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여가에다가 놀다 대신에 좋아하다 또는 즐기다 라는 단어를 연결시키면 퀼트나 목공과 같이 여가를 넘어서 일이나 부업 또는 직업까지 연결될 수 있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됩니다. 여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가가 한자로는 남을 여자와 틈가자로 남는 틈이라는 뜻이 되는데, 남는 틈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오징어 게임이란 드라마 보셨습니까? 넷플릭스 드라마. 드라마를 보시면 우리 베이비 부모들이 어린 시절 하던 놀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오징어 게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구슬치기, 달고나, 줄다리기, 공기놀이, 줄넘기 등등 여러 놀이들이 드라마 장면에 나옵니다. 드라마에 나온 것들 외에도 베이비 부모들이 즐겨 하던 놀이로는 자치기, 딱지치기, 말까기, 말타기, 다방구, 38선, 여학생의 경우 고무줄 등등 여러 가지 놀이가 있었죠. 그 중에서 남학생들이 가장 많이 했던 놀이는 무엇일까요? 아마 축구일 것입니다. 공 하나와 돌 4개만 있으면 어떤 형태나 크기이든 골목길이나 공터에 축구장을 만들어내곤 했었죠. 그같이 오랜 놀이 문화로 인해 한국 축구가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는 쾌거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10회 이상 연속 월드컵 본선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6개국밖에 안 됩니다. 브라질 22회, 독일 18회, 이탈리아 14회, 아르헨티나 13회, 스페인 12회,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참, 이탈리아는 이번에 못 나왔죠. 우리나라를 제외한 5개국 모두 월드컵 우승 경험이 있는 국가들입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고생해서 연습한 만큼 좋은 성적 거두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신중년의 사회 참여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5060 신중년들이 현재 가장 많이 참여하는 여가 활동은 TV 시청입니다. 42%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는 등산으로 7.4%를 차지했습니다. TV 시청은 고유의 TV 시청 외에 넷플릭스, 디즈니, TV잉, 유튜브 등 TV를 통해 볼 수 있는 볼거리가 많아진 점, TV 화면이 또 커지고 성능이 개선된 점,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편하게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여가라는 점들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들 5060 신중년들이 노후에 가장 희망하는 여가 활동은 역시 국내외 여행으로 31.2%를 차지했습니다. 현재는 시간적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참여하는 비중은 4.1%밖에 안 되지만, 많은 신중년들이 노후에 하고 싶어하는 여가 활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들의 버킷리스트에도 국내외 여행이 가장 많지요. 이들 5060 신중년들에게 등산은 현재 참여율 7.4%, 노후에 희망하는 여가 활동 11.7%로 현재 노후 모두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모 여러분, 뭐하고 놀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아마 어린 시절 또는 젊은 시절 하던 놀이들이 그나마 익숙하고 편하고 즐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바둑. 과거에는 상대가 없으면 기원을 가야 했죠. 지금은 온라인상에서 얼마든지 실력에 맞는 상대를 골라 바둑을 둘 수 있습니다. 독서. 공공도서관, 이북, 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매체 등을 통해 예전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원하는 책을 읽거나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이비 부모들이 젊은 시절 즐기던 기타, 드럼, 색스폰 등 악기를 배우거나 연주하러 다니시는 분들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린 시절 가장 많이 즐기던 놀이, 축구. 나이 드셔서도 조기 축구회에 가입하여 아침마다 운동하시는 분들 많죠. 과거에는 큰맘 먹어야 했던 영화 관람. 요즘은 영화관까지 가지 않아도 집에서도 쉽게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농사 지으신 경우 도와드리면서 익숙해졌던 밭일을 요즘 주말 농장 가꾸면서 즐기십니다. 주말에 서울 인근 산에 가보면 모두들 등산화에 기능성 의류, 스틱을 비롯한 등산용품을 갖추고 다닙니다. 과거에 청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설악산을 오르던 때와는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과거 회식 때나 빈병에 숟가락 꽂아 부르던 노래, 지금은 마이크와 음향 시스템 잘 갖추어진 노래교실, 노래방에서 얼마든지 배우고 즐길 수 있습니다. 베이비 부모들이 젊은 시절 하던 놀이를 업그레이드해서 실버 산업의 소비를 주도하기도 합니다. 요즘 과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해져 고급 장비를 갖춘 시니어 사진작가, 여행작가분들 많습니다. 캠핑카를 비롯한 캠핑용품, 등산 및 낚시용품, 자전거 및 관련 용품 등 아웃도어 용품의 소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구, 요즘 당구 채널까지 생길 정도로 하나의 스포츠로 자리 잡으면서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도 주 1회 정도는 친구들과 당구를 즐깁니다. 어릴 적 자치기 하던 실력으로 골프 엄청들 좋아하시죠? 야전 틀어놓고 고고 추던 솜씨로 요즘 스포츠 댄스 배우시는 분들 많습니다. 모두 베이비 부모들이 하던 놀이를 업그레이드해서 새로운 실버 산업과 시장을 만들고 소비를 주도해 가고 있습니다. 여가와 친구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필수 불가결한 매체가 있죠. 네, 바로 술자리입니다. 저도 애주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술 한잔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죠. 베이비 부모 남성분들, 친구들을 만나도 술이 없이는 별로 할 얘기 없습니다. 제가 두바이 주재원으로 발령받은 날입니다. 발령 소식을 아내에게 전하자 제 예상과는 다르게 아내는 무척 좋아했습니다. 제가 술 한잔하는 것을 과하게 좋아하니까 술을 못 먹는 중동 지역으로 발령내 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온 것이랍니다. 하지만 아내가 잘 몰랐던 거죠. 두바이는 외국인의 경우 호텔 내에 있는 레스토랑이나 바에서는 자유롭게 술을 마실 수 있고 장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알코올릭 드링크 라이선스가 있으면 몇 군데 안 되지만 리코 스토어에서 술을 살 수도 있습니다. 중동 지역이지만 술을 마실 수 있는 여건이 나쁘지 않다는 것이죠. 아내의 바람과는 다르게 두바이에 주재하는 4년 동안에도 꾸준히 현지 주재원 또는 출장자들과 어울려 술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사진은 처음 라이선스를 받아 리코 스토어에서 당당하게 술을 사고 기분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라이선스를 받으려면 8가지 서류 준비해서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고 매년 또 갱신해야 해서 좀 번거롭긴 합니다. 저희 경우 현지에 부임해서 운전면허증 다음으로 받은 것이 알코올릭 드링크 라이선스입니다. 덕분에 술을 사고 마셔야 하는 주재원들 사이에서 본의 아니게 핵인싸 역할을 좀 했습니다. 퇴직한 베이비 부모들에게 친구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퇴직 이후의 사회성과 관계는 주로 친구들과의 관계가 되겠죠. 대개는 여가나 취미 활동을 같이 하는 친구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아직 좋아하는 취미가 없다면
앞서 말씀드린 어린 시절 또는 젊은 시절 하던 놀이 중심으로 다양한 취미 활동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가 좋아하는 여가와 취미를 발견하고 즐기면서 친구 관계를 개척 또는 유지해 가시기 바랍니다. 친구 관계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때입니다. 저는 주중에 당구한 게임, 주말에는 등산을 친구들과 함께 합니다. 당구한 게임 치고 나서 소주 한잔 하거나 등산하면서 땀 흘리고 내려와 막걸리 한잔 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모임이든 만남이든 만나면 즐거운 친구 위주로 관계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이면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핵인싸가 되십시오. 아주 크다, 중심이다 라는 뜻의 핵이라는 단어와 어느 누구와도 잘 어울려 지내는 사람을 의미하는 영어 인사이더의 합성어입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핵인싸가 되려면 무엇보다 술값을 자주 낼 수 있는 경제력과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인성을 갖춰야 되겠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친한 친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친한 친구의 범위가 각 개인의 주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각자가 스스로 생각하는 진짜 친한 친구를 카운트하시면 됩니다. 서양 격언에 인생 후반의 즐거움과 행복은 친구의 수와 비례한다고 합니다. 언제든 나의 슬픔을 이해하고 고민거리를 들어주며 함께 어울리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 5명만 있으면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베이비 부모들이 늙어가면서 꼭 사귀어야 할 친구 유형입니다. 1. 앞서 말씀드린 취미가 같거나 다양한 친구. 2. 성격이 낙천적인 친구. 3. 유머 감각이 풍부한 친구. 2번, 3번 모두 앞에서 말씀드린 만나면 좋은 친구, 만나면 즐거운 친구입니다. 4. 건강관리에 철저한 친구. 친구 따라 강남 가게 되어 있습니다. 5. 마음이 젊은 친구. 6. 언제든지 전화하거나 만날 수 있는 친구. 자주 못 보면 아무래도 멀어지게 됩니다. 7. 봉사하는 친구. 베이비 부모들에게 이제는 이런 친구도 곁에 많아야 합니다. 8. 옛 친구. 아무리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고 거리감이 없으며 편안하죠. 9. 배우자. 마지막 순간까지 내 곁에 있어줄 소중한 친구입니다. 10. 앞서 말씀드린 술값을 낼 수 있는 경제력과 인성을 갖춘 핵인싸입니다. 미국 하버드대 정신과 의사인 로버트 와일딩어 박사팀이 하버드 졸업생, 보스턴 빈민가 출신 등 다양한 부류의 사람 724명을 샘플링으로 그들의 일생을 75년간 추적 조사하여 연구한 결과 행복한 삶의 조건이 바로 사회성과 관계라고 합니다. 건강한 사회적 관계의 출발은 잘 듣는 것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잘 들어주기만 해도 관계를 개선하거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계 관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아는 한자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들을 청자입니다. 이 글자를 분석해 보면 먼저 왕과 같은 큰 귀를 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집중해서 듣고 마치 10개의 눈을 가진 것처럼 상대방의 행동까지도 잘 살펴보아야 하며 상대방과 한마음이 되어 들어주어야만 비로소 듣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 관리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지만 배우자와의 관계이든 친구와의 관계이든 상대방이 얘기할 때 잘 들어주는 것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직 지원 컨설턴트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덕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베이비 부머, 우리 뭐하고 놀았지? 라는 제목으로 여가와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해 얘기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베이비 부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생애설계 6대 영역 중 가족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다 유익하고 재미있는 컨텐츠 개발과 영상 제작을 위하여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